오늘은 그 학폭 피해자가 이제 나중에 가해자를 때렸는데 오히려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거죠. 안타까운 사연인데 학폭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저번에 표예림 씨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시효가 더, 공소시효나 징계시효나 이런 게 도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고, 민사소송조차도 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드라마죠, 글로리나 이런 것처럼 사적 복수, 이제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에서 여쭤보면 뭐 심한 정도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학폭 피해자의 어떤 고충, 고민 이런 거가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에서 글로리처럼 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우리가 참고하자는 의미에서, 자, 사과해, 한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사과해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학폭 가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때렸나 봐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물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이 피고인이 이제 학폭의 피해자죠. 학폭의 피해자인데 항소심 법정에서 최후 진술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좀 됐나봐요, 시간이. 21년도 사건. 그래서 이제 동문 최모씨 길거리에서 만나 다치게 한 혐의다. 그래서 학창시절 나를 괴롭힌 사실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니까 잘 안 했겠죠, 학폭 가해자가.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는 게, 미치신 멱살 잡고 뺨을 때렸다. 주먹으로 턱을 가기도 했다. 그러다 이제 특별 골절로 6주가량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6주면 단순히 우리가 폭행에 내린 거 10이 되면 한 2주 정도, 3주 이렇게 하는데 6주면 많이 다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범이고 또 하면 보통 이제 벌금으로 나오죠. 벌금이 이제 주당 30에서 50, 아니 70만 원 계산해서 이제 50 잡으면 벌금 한 300만 원으로 이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잘 진행이 되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제 최초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뭐 검찰 단계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런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상해다, 때린 거니까 이제 폭행도 될 수 있고 이제 상해도 될 수 있는데, 상해 진단 6주 나왔으면 상해 진단 처음부 됐을 거고 상해로 판단해서 이제 재판을 넘겼고, 이 학폭의 피해자였다가 이번에 상해 사건에 이제 가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혐의를 순수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심은 양형 기준에 따른 공고형이 이제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인데 이거보다 가벼운 징역 4개월. 왜냐면 이게 이제 학폭의 피해자였다는 점 고려를 했겠죠. 근데 이제 당시 재판부가 피해자 최 씨가,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해 매우 심하게 다쳤고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하고 있다.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복구. 근데 이제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또 어머니가 파산 면책을 받는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어머니를 또 부양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요 징역 4월에 대해서. 근데 법정 구속 실형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1,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을 때 재판장이 법정에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피해자를 직권을 구속시키는 건데, 범죄 중대성이 있고 재범 위험 이런 거 고려해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될 때 법정 구속
이제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하면서 왜 구속이 안 되지? 이런 의문이 드니까 이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면 이제 안 되니까 이걸 많이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 김 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죠. 4개월, 4월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심 선고 후 1년 정도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의 아버지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세상을 떠났고 또 가족이 침수 피해를 겪어 경황이 없었다. 선처를 호소하니까 그래서 불우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 피해자도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돈을 받았으니까 했지만 네. 김 씨도 이제 잘못을 반성에 다짐하고 또 재판부에 이제 고개를 숙였죠. 반면에 이제 이 공판 검사는 1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해달라라고 이제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9일, 잠깐만, 9일이면 이게 청구됐나?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진행이 됐다. 징역 4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밖에서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학폭의 피해자여서 이게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1세에 이렇게 이 정도 나이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아직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를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가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뒤바뀌어 버려서 학폭의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괴로움을 상황이 됐는데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제약이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이나 한계, 이거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법을 고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문제 제기도 이 문제 해결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행동의 어떤 동기 원인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결국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물밑에서 그게 좀 맥락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곤란을 겪으실 수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려고 하면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에 한번 다루려 하다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때려서 내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도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법의 현실은 정당방위 인정을 잘 안 해줘. 그냥 이게 쌍방폭행이야. 쌍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시작은 내가 맞다가 이제 반격을 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 그게 이제 폭행이 되다 보니까 얘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맞았는데 결국에 내가 때렸잖아요. 때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수면 위에는. 이거 내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이런 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연락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남자다. 여자친구가 데이트 중이었다.
뭐 비겁한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용자는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 사람을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때리고 뭐 그 이후에 이 진행되는 사후 처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붕붕 날라차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응징하면 깨끗한데 이 현실 세계는 그렇지를 못해서 곤란을 겪으실 수가 있다. 이래서 좀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20대 여자가 40대인가 50대인가 이제 한 집안의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황당하지. 근데 이제 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째를 하고,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게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답답하고, 피해자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이제 분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고민해 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이런 일에 연루되시면 주변에서 이제 조언도 잘 듣고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좀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응변에서 이제 호변으로 호구 변호사 좋지 않나? 네, 여러분 이제 호랑이 입에서 이제 구해드리는 의미도 있고, 제가 좀 하는 게, 제가 사실은 5월에 좀 바쁘기도 했는데, 제 취지 의도랑 상관없이 너무 이렇게 좀 힘이 안 나서 그래도 나름 저 이제 감사하고 보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좀 더디가지만 계속 해야겠죠. 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건 수임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사건 초기 단계나 이런 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건 수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 옆에서 누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으면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단계에는 그런 변호사를 쓰라고 이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요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충분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3천만 원 정도 받을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연락 왔는데, 변호사한테 연락 하니까 뭐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좀 과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변호사님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